안녕하세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는요, 이제 두 편에 나눠서 관계대명사 아주 기초적인 것과 그리고 관계대명사 좀 어려운 심화적인 부분들을 두 편에 의해서 다 우리가 확인을 해봤죠. 학습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관계부사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관계부사를 이제 한번 배워보면서 관계부사를 배웠다고 관계부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관계대명사하고의 차이점은 뭐가 있는 건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하는 시간까지도 이제 좀 가져보면서 관계부사를 영상 하나로 끝을 낼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칠판에 관계부사의 내용들이 다 쓰여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옮겨 적으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트에 다 적어주세요. 자, 다 되셨나요? 다 쓰셨습니까? 그러면은 관계부사는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관계부사 플러스 완전한 절로 이렇게 생겨져 있는데 이 관계부사 절도 역시 전체적인 문장에서 봤을 때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관계 대명사 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즉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건 알겠습니다만 관계부사절은 이름이 부사자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 뭐 부사인가? 뭐 이렇게 좀 헷갈려요, 선생님. 자, 관계부사절 자체는 앞에 있는 역시 선행사를 또 꾸며줄 수 있는 이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가 맞습니다. 그럼 왜 이름이 관계부사인지는 일단 2번에서도 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좀 관계부사절은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면 좋겠고요. 자, 선행사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명사가 있어야지 형용사가 등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꼭 명사 뒤에 역시 관계부사절이 붙는다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관계부사절은요, 특징이 관계대명사랑 달리 관계부사 그리고 완전한 절의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문장의 형식을 아직 배우진 않았습니다만 문장의 형식에 의해서 완전한 절의 이런 관계부사 플러스 완전한 절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게 될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해석도요, 목적어까지 주어까지 다 있는, 그러니까 명사긴 명사인데 어디냐면 언제냐면 혹은 왜냐면 이런 말을 이제 붙여주면 좀 더 관계부사의 해석이 편리할 겁니다. 뭐가 뭐를 하는 그러한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를 이따가 또 문장을 만들어 보고서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같이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럼 이 관계부사 자체로만 보자면 관계대명사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이었다면 관계부사는요, 이름에서도 드러나다시피 접속사 플러스 부사 역할을 한꺼번에 해주는 것이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에서는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관계부사를 써서도 두 문장의 접속이 가능하겠죠. 왜? 관계부사가 접속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니까. 물론 부사 역할도 하지만. 근데 영어에서 여러분들 부사라고 하면 위치는 어딘지 아십니까? 부사의 위치? 문장에 나오고 맨 뒤, 혹은 뭐 맨 앞이지만은 맨 뒤도 되는 거죠. 그리고 부사는요, 대표적인 수식어입니다. 그러니까 부사가 없어져도 앞에는 완전한 절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 이것도 이제 뭐 이전 시간에 배웠다면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영어에서 부사 그러면 우리가 한 단어로 되어져 있는 부사도 있고요, 전명구도 부사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은요, yesterday 이거는 물론 명사일 수도 있습니다만 뭐라 그럴까요? I played a lot of games. 나는 되게 많이 게임을 했습니다. 되게 많은 게임들을 했습니다. yesterday 어제. 이러면 이 yesterday는요 또 부사처럼 쓸 수 있는 말이잖아요. I played a lot of games yesterday. 그러면은 이게 부사죠, yesterday가. 또는요, home, then 그때, here, there 여기서 저기서 그때 집에서 어제 이런 한 단어 부사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전치사 명사 전명구도 부사잖아요. in the class 교실에서, at the time 그때에
in the way 그 방법으로 for Tom 탐을 위해서 이런 게 또 다 부사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요, 뭐라 그럴까요? I played a lot of games in the class. 나는 수업 중에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I played a lot of games in the class 이렇게 됐을 때에도 in the class 이 전명구가 물론 한 글자가 아니고 이것은 세 글자 아닙니까? 그쵸? 세 단어이지만 얘도 우리가 부사로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사는요 한 단어 부사, 전명구로 되어져 있는 부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문법책에서는 이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이 학생들 이 관계부사를 가르쳤을 때 이 부분 몰라서 되게 헷갈려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수업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관계대명사도 표가 있었듯이 관계부사도요 적절하게 이 네 가지 관계부사를 잘 선별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관계부사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행사가 장소 명사일 때 관계부사는 where를 쓰실 수 있고요. 선행사가 시간 명사일 때에는 관계부사 when을 쓸 수 있습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명사는 고정이에요. the reason이라는 말이 나오면 관계부사는 why를 쓸 수 있고요. 방법을 나타내는 the way가 나오면 관계부사는 how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관계부사는 다른 말로 대체를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나 시간 등을 나타낼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디 안에서 in 그리고 어떤 연도 월 이런 거 나타낼 때 전치사 in을 쓰잖아요. 또는요 어디 위에서 혹은요 날짜를 나타낼 때 전치사 on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혹은요 무슨 시간에 일단은 또 전치사 at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그리고 위치로도 이 관계부사를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사 where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선행사 관계부사를요 이런 전치사 위치로 바꿔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관계부사를 이런 말로 바꿔 쓸 수도 있겠다. 그리고요 why라는 관계부사는요 for 위치로 이 전치사 for라는 전치사 그리고 위치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부사 how는요 이 위치로 바꿔 쓰는 것이 가능은 하겠습니다. 이거를 일단은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써놨잖아요, 여러분들. 선행사하고 관계부사는요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사, 관계부사 둘 다 써도 되지만 둘 중에 하나만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근데 the way하고 the way how, the way how는요 무조건 하나를 생략을 한 상태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과 달리 얘네는요 선생님이 괄호로 묶어놨죠. 둘 중에 하나만 쓰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할 친구는 없겠지만 선생님이 한 학생을 1000명 정도 가르쳤을 때 한 친구가 이거 물어본 적 있어. 한 친구가 선생님 더 way하고 how를 둘 다 쓰면 안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잖아요. 맞지.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더 way하고 how를 안 쓰고 how 자리에 in위치 쓰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더 way, in위치 쓰는 것이 가능해요. 뭐 시험 문제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겠습니다만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물어보는 건데 the way, how는 안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는데 the way 쓰고 how를 in위치를 썼을 때는 in위치까지도 쓸 수 있다. the way, in위치는 쓸 수 있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담이었습니다. 좀 추가적인 거고요. 그러면 관계 부사도 접속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사를 이용을 해서 두 문장을 합쳐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떨어져 있는 두 문장을 이렇게 합친다라는 거죠. 관계부사를 이용해서 마치 관계대명사를 가지고 그렇게 했듯이 말이죠. 자, 1, 2, 3번. 관계대명사하고 비슷한 점들이 있으니까 좀 간략하게 썼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장을 합치기 위해서는요. 앞문장의 명사인 선행사를 보고 뒷문장에서 그 선행사를 부사로 써주는 다시요. 앞문장의 명사인 선행사를 보고 뒷문장에서 이 선행사를 부사로 잡아주는 이 부사를 보면서 관계부사를 선택을 합니다.
앞문장의 명사인 선행사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는 부사를 보면서 관계 부사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관계 부사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뒷문장에서 접속사하고 부사를 삭제를 합니다. 접속사하고 부사를 삭제를 하면서 관계부사를 넣고 완전한 절을 써서 이 관계부사절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부사절은요, 당연히 앞문장에 있는 선행사 뒤에다가 넣으셔야겠죠. 왜?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관계부사절도요. 그래서 반드시 또 선행사 뒤에다가 위치를 잘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행사를 잘 추적을 해서 그걸 잘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연습이 이렇게 1, 2, 3, 4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이 문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성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들 관계부사를 이용을 해서 문장을 합쳐봐 주세요. 오케이, 다 되셨나요? 그러면은 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013 is the year and I first met Jane then. 자, 2013년은 연도입니다. 무슨 연도예요? 그리고 내가 제인을 첫 번째 만났습니다. 그때. 그쵸? 제인을 처음으로 만났던 해이다. 그때가 이렇게 있다. 자, 이런 말이죠. 선행사는요, is the year. 자, 여기 명사를 선행사로 잡고요. 얘를 받아주고 있는 부사가 누굽니까? 뒤에 문장에서 then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year하고 then, 그때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지금 시간 명사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계부사 when을 선별을 하시고 관계부사 when이 선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시간을 나타낼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 접속사를 지우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지운다? 부사도 지운다. 왜 이 두 개를 또 지우는 겁니까, 여러분들? 관계 부사라는 것은 접속사하고 부사의 역할을 한 단어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합쳐지게 될 때 뒷문장에서 접속사하고 이 부사가 같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관계 부사절을 선행사인 the year 뒤에다가 갖다 쓰시면 되는 거니까 문장을 만들었을 때 정답은요. 2013년은 is the year 연도이다. 무슨 연도입니까? When I first met Jane 이렇게 되시면 정확하게 만든 문장이 되겠네요. 되셨죠? 그리고 문장 만들었으면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013년도는 연도이다. 2013년은 연도이다. 언제냐면 이걸 그냥 임의로 집어넣고요. 2013년 연도이다. 언제냐면 내가 제인을 첫 번째 만났던 연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2013년이 연도이다. 무슨 연도냐면 언제냐면 내가 제인을 첫 번째 만났던 이렇게 넘어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관계부사절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관계부사절이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when을 지금 우리가 썼잖아요. 이 when은요, 당연히 이제 이 전치사 플러스 which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뭘로 어떻게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 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치사 뭘 쓰기로 돼 있습니까? 연도는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건데 in을 쓰는 거죠. 그래서 in which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in which로 바꿨을 수 있어요.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the place is here. 그 장소가 여기야. And I used to play soccer on this place. 여기 그 장소는 여기야. 그리고 나는 축구를 하곤 했어. 이 장소 위에서. 되셨죠? 요거를 합칠 겁니다. 선행사는요, here가 아니죠, 여러분들. 선행사는요, 명사여야 됩니다. 이게 명사 아니야, here는요. 이게 부사예요. 자, 선행사는 이거고요. 그리고요, 이 the place를 받아주는 부사 부분이 뒷문장에서 뭡니까? on this place. 얘가 다 부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전명구 부사니까요. 되셨죠? 그러면은 선행사는 그리고 부사를 살펴보니까 장소를 나타내는 거구나.
그러니까 where라는 관계부사가 걸려지게 되는 거겠구나. where를요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장을 이제는 관계부사를 가지고서 문장을 합칠 거니까 접속사 넣어 가시고 그리고 부사인 on this place 너도 나가 안녕. 그래서 where I used to play soccer 라는 관계부사절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관계부사를 여기다가 놓으면 망하는 거죠. 왜? 선행사 뒤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 자리에 이쪽 자리에 써주셔야 되겠죠. 맞죠 여러분들? 아직도 관계대명사절이나 관계부사절을 만든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장을 가지고서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을 만든 다음에 선행사 뒤에다가 위치를 못 시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법칙을 모르는 겁니다. 아, 관계사절이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려고 나타나는 거지 그 관계를 아직도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선행사 뒤에다가 못 넣는다라는 것은 해석도 안 될걸? 맨 뒤에다가 넣었을 때. 자,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The place. 그 다음에 where. 아이고 너무 길다. I used to. 아니 그냥 to play soccer. 그 다음에 is here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관계부사절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where부터 soccer까지가 관계부사절이 되겠네요. 그러면 해석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소인데 어디냐면 내가 축구를 하곤 했던 그렇죠? 내가 축구를 하곤 했던 장소는 여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 관계부사절이 그 장소라는 말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요, where를요, 만약에 이걸로 바꾼다라고 하면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내가 사커를 해요. 이 장소 안에서 한 게 아니었죠. 원래 문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아니, 축구를 할 때 이 장소 위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잔디밭이나 이런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요 온 위치로 바꿔 쓰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원래 있었던 전치사도 알고 있으면 활용을 좀 해보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in, on, at에 해당하는 전치사 그리고 위치로 바꿔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The reason is unknown. 이유는 BPP 수동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 이유가 알려져 있지 않다. She is angry at me. 그녀가 나한테 화났어. For a reason.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떤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녀가 나한테 화가 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네. 이런 말이죠. 문장을 보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문장의 선행사는 the reason이 되는 거고요. 얘를 받아주는 뒤에서 부사는요. 그냥 reason 아니죠, 여러분들. For a reason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전명구로써요. 아까 for time 이런 것도 부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관계 부사는요 당연히 y가 선택이 될 겁니다. y가 선택이 될 거고요. 접속사는 이미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을 제거를 하면서 여기다가 y를 넣어서 관계부사절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관계부사절은요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선행사 뒤쪽으로 위치를 시켜주셔야겠죠. 그래서 답을 쓰게 됐을 때에는 the reason 이렇게 쓰시고 the reason why she is angry at me is unknown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관계부사절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y부터 angry at me까지가 관계부사절이 되겠죠? 그러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이유 근데 왜냐면 그러니까 무슨 이유냐면 she is angry at me 그녀가 나에게 화난 이유 그렇죠? 그녀가 나에게 화난 이유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 선생님이 왜 자꾸 이렇게 실수를 터뜨렸냐면 선생님은 이 angry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픈 사연을 가진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angry를요. 어떤 건지 처음 잠깐 썰을 좀 풀어볼까? 이 인강에서 썰 푸는 건 처음인데요. 또 아는 사람들은 또 알죠. 선생님이 옛날에
호주에서 대학교를 나왔잖아. 한국에서 호주를 처음 딱 갔을 때 영어를 정말 못했어요. 진짜 못했습니다. 말도 못하고 영어 되게 몰랐어. 시험을 봤는데 어떤 문제를 틀려가지고 정말 기초적인 반에 선생님이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그러니까 run, ran, run 이거 알잖아요. 3단 변화, 불규칙 3단 변화 중에서 run, ran 다음에 빈칸이 뚫려져 있었었는데 그거가 run이라는 거 답도 못했었어요. 호주에 처음 갔었을 때 영어 너무너무 못했지. 좀 민망한데 그래가지고 되게 기초적인 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기초적인 반에 들어갔더니 그 반에 한국 사람은 나 혼자고 뭐 중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아랍 사람도 있고 이 영어를 못하는 국가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영어를 우리는 다 같이 정말 정말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느 한 날 수업이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중국 아저씨가 오질 않는 거야. 중국 사람이. 근데 수업이 총 4시간인데 2시간이 끝나고 나서야 문이 벌컥 열리더니 이 아저씨가 조금 화난 얼굴을 하면서 이 중국 아저씨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 아저씨가 앉았더니 이 호주 원어민 선생님이 중국 아저씨 왜 늦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중국 아저씨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늦게 온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집에서 학원으로 올 때는 당연히 이제 버스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버스는요 한 40분마다 한 대가 와요. 버스가. 그래서 버스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버스가 오는 거야. 그래서 그 중국 아저씨가 이 버스를 잡으려고 손을 흔들었대요. 근데 그 버스가 그냥 훅 지나가는 거야. 그랬더니 아저씨가 버스 놓쳤다 이러면서 기분이 안 좋겠죠. 나 분명히 손도 흔들었는데 버스가 이렇게 쭉 갔다고. 그래서 40분을 또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 버스가 오겠죠. 근데 이번에는 아저씨가 손을 흔들면 그냥 안 쓸까봐 그 밑으로 내려갔대요. 도로 밑으로 내려갔대. 근데 그 버스가 이 아저씨의 발을 밟고 지나간 거야. 발을 밟고 지나갔대요, 버스가. 발이 엄청 아팠겠지, 이러면서. 근데 또 이제 발도 아팠지만 이 두 번째 버스도 지나가니까는 아저씨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이 버스를 막 쫓아갔대요. 막 이러면서 쫓아갔대요. 그랬더니 버스가 저기 다행히도 빨간 신호에 걸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가 문을 밖에서 팡팡팡 두드리면서 이러면서 문을 팡팡팡 두드렸대요. 그랬더니 버스 기사가 놀래가지고 문을 열었을 거 아닙니까? 그 호주 버스 아저씨가 문을 열었을 거 아닙니까? 그 호주 아저씨가 그 호주 버스 기사가 막 뭐라고 했나봐. 그쵸? 길에서 한복판에서 막 문을 두드릴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운전기사도 놀래가지고 막 블라블라 What's the matter with you? 막 이러면서 뭐가 문제야? 이렇게 했더니 이 중국인 아저씨가 자신이 화가 난 것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가 난 걸 표현하고 싶었어 중국 아저씨가. 근데 우린 영어를 되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 화났어가 영어로 뭡니까? I am angry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저씨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I am 이런 다음에 angry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저씨가 I am hungry 이랬단 말이에요. I am hungry 이랬대. hungry. 그랬더니 운전기사 아저씨가요 가지고 있던 사과를 이렇게 건네줬대 이렇게. 그랬더니 중국인 아저씨가 이제 사과를 하나 딱 들고 그 호주 운전기사가 타락을 해갖고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버스에 앉아가지고 사과를 우거우거 먹으면서 이 학원에 왔더라고요. 이 아저씨는 이 사과를 내가 왜 받았지? 이제 모르니까 아무튼 사과도 주고 태워줬으니까는 이렇게 학원까지 잘 왔는데 이제 오면서 알았대. 내가 화났다를 앵글이라고 해야 되는데 헝글이라고 했구나. 이거를 이제 잘못 알았다면서 이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때 이 수업에서 들었었던 원어민 선생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선생님이 이거 앵글이를 헝글이 이렇게 했을 때 그 선생님 쓰러지셨어. 너무 웃겨가지고 쓰러지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앵글이라는 단어만 보면은 그 중국 아저씨가 생각이 나는데요. 참 이렇게 영어를 좀 잘 하실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자, 헝그리를 앵글이라고 이제 그 혼동하지 않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문장은 이렇게 쓰여진 거죠. 그래서 이유인데 무슨 이유냐면, 그러니까 왜냐면 무슨 이유냐면 그녀가 나에게 화난 그러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여러분들? 아이고, 그러면 여기서 Y는요 무슨 두 글자로 바꿨을 수 있을까요? for which로 당연히 바꿔 쓰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요. Tell me the way and you solve the problem in the way. 그러니까 방법을 나에게 말해줘. way는요 길이란 뜻도 있지만 방법이란 뜻도 있죠.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줘. 그리고 너는 그 문제를 풀었잖아.
어떠한 방법으로 그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잖아. 그 방법을 나한테 알려줘. 이런 말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요, the way는요 무조건 하나밖에 없죠. 이제 how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how가 관계부사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접속사 지우고 그리고요 in the way까지를 다 없애면서 how를 이용을 해서 관계부사절을 이렇게 만들게 되죠. How you solve the problem 이렇게요. 근데 the way하고 how는요 둘 중에 하나는 생략을 하셔야 되잖아요. 많은 경우에서 how를 생략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말이 tell me the way. how는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 일단 표기를 해줄게. how 이거 쓰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how you solve the problem.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관계 대명사, 아니 관계 부사절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물론 how는 쓰지 않겠지만 해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Tell me the way. 말해줘라 방법을. 나에게 말해줘라 방법을. 무슨 방법이냐면 이거 여기 쓰진 않았지만 무슨 방법이냐면 네가 그 문제를 풀었던 방법을 나한테 말해줘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요 how를 쓸 수는 없겠지만 in which를 여기다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까지 해서 관계부사 만드는 법까지 알아봤고요. 해석도 우리가 같이 해봤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2번, 3번, 그리고 4번을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이거를 이제 관계부사를 알게 됐을 때 여기부터 관계부사 심화예요, 여러분들. 여기부터 관계부사 심화입니다. 자, 왜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었을까? 관계대명사를 썼을 때에는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한 절이었잖아요. 근데 왜 관계부사는요 그 뒤가 완전한 절일까요? 왜 그럴까요? 관계부사는요 접속사의 역할과 부사의 역할을 해낼 수 있죠. 그러니까 관계부사를 쓸 때는요 접속사 띄고 부사 띄잖아요. 근데 원래 이 뒷문장 자체를 봤을 때 아니, 부사를 띄어도 앞에 문장은 완전한 절이죠. 왜? 부사는 어쨌거나 수식어밖에 안 되는 거니까. I first met Jane. 그 다음에 부사 썼을 때 이 부사를 띄었었어도 부사를 띄게 되어도 여기는 완전한 절이 남게 되는 거잖아요. I used to play soccer. 주어, 동사, 목적어 어디에서? On the place. 그 장소 위에서. 이 뒤에 문장만 봤을 때에도 이 부사를 띄었을 때 완전한 문장이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She is angry at me. 이것도 완전한 절이 되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들? 그죠? 관계부사를 썼을 때 관계부사는 부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부사를 더 안 써도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절이 항상 남게 되는 거죠. 원래 문장에서 부사는 수식어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남게 된다. 아셨죠, 여러분들? 아, 좀 어렵나? 이거 어려울 수 있나? 이거는 이제 또 부사의 정확한 부사란 것의 기능을 알아야지 이 말을 이해할 수는 있는 거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먼저 볼게요. 다양한 관계 부사절의 모습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4번을 먼저 알아야지 관계대명사하고의 관계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관계대명사하고의 관계를 먼저 할게요. 관계대명사하고의 관계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좀 무서운 게 있어. 자, 지난 시간에 관계대명사 2탄을 했었을 때 거기에서 보였었던 뭐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봐봐. 잘 보세요. 자, on this place. 다시 원래 문장대로 살려보자. on the place. 이렇게. 이거 알아들을 수 있으면 천재입니다, 천재. 아니 근데 하긴 했었어. 자, 선행사가 얘죠. 얘요. 선행사 얘예요. 그러면 뒷문장에서 얘를 받아주는 부사는 뭡니까? 부사는 on the place죠. 근데 사실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선행사하고 똑같은 애는 뭡니까? 그냥 얘랑 똑같은 애예요. 그거는 그냥 the place이긴 하죠. 요만큼이긴 하죠. 그러면 얘를 지우고서 이 두 개의 문장을 합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에는
얘만 빠지는 거라면, 그러니까 부사로 빠지는 게 아니고 그냥 명사, 단어로 빠지는 거잖아요. 명사로요. 명사 혹은 대명사로. 그러면 연결될 때 관계 대명사 쓸까요? 관계 부사 쓸까요? 관계 대명사 쓰는 겁니다. 이때 얘만 빼고자 한다면.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문장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The place, 그리고요, which I used to play. 긴 문장에 걸렸어. Soccer on is here. 이렇게 쓰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The place which I used to play soccer on is here. 되셨나요?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관계 대명사를 이용을 해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러면 관계 대명사절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네. 그지요?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관계대명사 절 이 뒤쪽에 붙어있는 전치사 어디로 위치가 이동 가능하다고 그랬죠?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on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되셨나요?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되셨죠? 그리고요. on 위치로 되어져 있는 말은 뭘로 바꿨을 수 있는 겁니까? where로 바꿨을 수가 있겠다. 얘를 또 where로 바꿨을 수가 있겠다. 되게 무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영상을. 되셨죠? 자, 이거 옮기기 전에 먼저 말했었어야 되는 게 있는데 내가 잘못했네. 큰일 났네. 여기에 만약에 옮기기 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위치는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 위치 자체를 뭘로 바꿔도 되나요? that으로 바꿔도 됩니다. that으로 바꿔도 됩니다. 물론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앞으로 옮길 때에는 대체형인 that을 못 쓰고 원형인 위치로 on 위치 써야 되지만 이 전치사가 뒤에 있을 때에는 이 위치를요 that으로 바꿔 써도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주어 동사 나오죠? 즉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도 하니까는 생략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이 the place I used to play soccer on is here 이렇게 써도 맞는 거고요. that으로 써도 맞는 거고요. on자를 여기다가 붙이는 것까지도 맞고요. 그렇게 나오는 on 위치를 관계부사 where 쓰는 것까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사가 되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는 the reason 선행사로 잡고 뒷문장에서 걔를 부사로 잡았을 때 for a reason을 잡았잖아요. 근데 그냥 the reason만 잡아서 문장을 접속을 하고 싶어. for자는 안 잡고요. 그냥 reason만 잡고 싶어. 이 명사만요. 그러면 관계부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for까지 남게 되는 거고요. 여기를 y가 아니라 이것도요 위치로 써가지고 이거 지금 되게 어려운 거 하고 있는데 잘 따라하고 있나요? 자, 위치로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for까지 붙인 상태로 문장을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요. The reason which she is angry at me for is unknown 이렇게 써도 똑같은 문장이라는 겁니다. 이유인데 그녀가 화났어. 그거를 위해, 즉 그 이유를 위해 화가 난 그러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도 마찬가지로요. 얘를요 that으로 바꿔 쓰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생략을 할 수 있나? 생략도 가능하고요. 왜?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그냥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 생략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for가 앞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for which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for which는 y로 바꿨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얘도 이제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래서 관계부사하고 관계대명사의 관계가 이제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것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얘기할까 안 할까? 이건 여기서 하지 맙시다. 자, 여기서 하지 맙시다. 자, 그래요. 고등학생 여러분들 실제로 됐을 때 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한 번 더 정리를 할 거고요. 정리되어져 있는 영상이 있긴 하니까 그것도 참고적으로 같이 올려놔 드릴게요.
볼 사람은 보고 고등학생이 되는 사람 볼 사람은 보고요. 아직 고등학생이 나 안 되는데 그럼 여기서만 끝내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미 이것 자체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셨죠? 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냥 빨리 얘기할게요. 뭐 얘기하고 싶냐면 그냥 이거야. 되게 웃겨. 뭐냐면 만약에 이걸 생각 좀 해봅시다. 못 알아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자 선행사 나왔네요. 관계대명사 나왔죠. 그 다음에 I used to play soccer on자가 나왔단 말이야. 얘를 어디로 이동시켜도 된다 그랬죠? 이동을 여기다 시켜도 되는데 일단 이거 한번 보자.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해야 되지. 즉 이 부분이 지금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불완전하게 보이시나요?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건 불완전한 거 맞습니다. 왜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아니 선생님 사커 목적어 있잖아요. 아니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쵸?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었죠. 주어 동사 뒤에도 목적어가 있어야 되지만 전치사 뒤에도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건 지금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절이 된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되셨나요? 그러면 얘를 옮길 수 있다 그랬죠? 여기다가 온자를 옮길 수 있다. 여기로요. 알겠죠?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옮겼을 때에는요 완전한 절이 남나요? 불완전한 절이 남나요? 완전한 절이 남아져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원래 온자가 여기 있었으면 그 뒤에가 선생님 목적어가 없어서 불완전했을 텐데 이걸 앞쪽으로 옮겨버리면 뭐 이 자체에서는 완전한 절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요 온 위치는 뭐라 그랬죠? 관계 부사라 그랬잖아. 관계 부사는 항상 뒤에 어떻다 그랬죠? 완전한 절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완전한 절이 남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이거 조금 무시무시한 현상이긴 한데 이런 현상까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사가 그렇게 막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만약에 중학교 2학년 때까지라면 되게 쉽게 풀 수도 있어. 그냥 장소명사, 시간명사, 또 reason이나 why 그러면 관계부사 때려놓고 뒤에 완전한 절인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사실. 근데 이제 고등학생까지도 가는 과정이라면 이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의 차이 그리고 막 전치사가 있을 때 그거를 옮기고 걔를 관계부사로 바꿨을 수 있는 거 그런 것까지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아이고 이거 아무 때나 막 관계부사로 바꿨을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긴 합니다. 여러분들 그 예시를 하나만 좀 들어드릴게요. 예시 하나만 좀 들어드릴게. This 어디다 쓰면 될까? This is the car. 그리고 which I am interested in. 이렇게 끝날 수 있죠, 여러분들? 저게 자동차야. 무슨 자동차입니까? which I am interested in. 되셨나요? which I am interested in. 이렇게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있는 in이 당연히 in which로 쓸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는 in which는 관계부사인 where 아니면 when 이런 걸로 바꿔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얘를 장소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자동차인데 어디냐면 그 자동차 안에서 내가 관심을 가지는 이게 말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즉 앞에 있는 선행사를 부사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장소 부사로 보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위치는 where로 바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셨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여러분들. 고등학생 넘어가셔도요. 이 개념은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때 알면 충분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그것도 이제 2학기 정도 때 알면 충분해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있었던 in이랑 뭐가 다른 건지 생각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관계부사의 이야기를 줄줄줄 했는데 너무 많은 거를 이야기를 들었었던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접속사도 예전에 배웠었고 지난 시간에 관계대명사도 배웠고 이번에 관계부사도 배웠잖아요. 그러면 배웠을 때 항상 이 모양을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중학교 3학년 뿐만 아니고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이 이제 이것 때문에 영어를 또 되게 힘들어하고 이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고등학교 때의 어법 문제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 것이 맞겠냐, 어떤 접속사나 어떤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중에 어떤 게 들어가는 것이 맞겠냐,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답을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앞에 선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읽어보니까 뭐뭐 하는, 그러면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줄 것 같아. 그러면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가 불완전한 절이면 여기는 뭐가 올 타이밍인가요? 관계 대명사가 오는 것이죠. which나 대시나 who나 whom이 오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명사가 있어. 그리고 뒤에 보니까 완전한 절이야. 그러니까 명사인데 어디냐면, 언제냐면 뭐가 뭐를 하는 그러한 명사. 즉, 이 일이 일어났던 장소나 시간, 그러한 개념으로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요, 관계 부사를 쓰는 것이 맞겠죠. 되셨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서 뭐뭐 하는 것, 딱 이렇게 해서 딱 될 것 같아, 깔끔하게. 근데 앞에 명사도 없어. 그러면 아, 너 그거구나, 너 명사절이구나. 그러면서 뒤에 불완전한 절이니까는요, 얘는요 what을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는 거고, 이거 다 배운 거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중요해요. 그리고요, 이것도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는 한다, 뭐가 뭐뭐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때는요, 명사절 접속사인 that을 쓰는 거겠죠.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은요, that은 좀 두 개예요, 여러분들. 여기도 관계되는 that이 있지 않겠습니까? that은 종류가 두 개다. 접속사 that과 관계대명사절, 관계대명사 that, 이렇게 또 두 개이기도 합니다. 차이는 너무너무 사실 다르죠. 뒤에 불완전, 얘는 뒤에 완전. 앞에 봤을 때 얘는 명사 있고 얘는 명사도 없고요. 동사 있게 되고, 이런 굉장한 차이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요, 5번도 한번 보자면, 자, 명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일단 다 튀어나온 것 같지만 전치사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목적어가 없네. 그럼 여기다가 뭐 쓰는 겁니까,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쓰는 게 맞죠? 관계대명사 쓰는 게 맞다. 근데 무시무시한 점은 뭐냐면, 이렇게 관계대명사 절 뒤에 전치사만 남아있다면 얘가 이동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전치사가 여기에 붙을 수가 있겠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러면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남아있게 된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관계 부사로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데, 뭐 안 바뀌는 거는 지금은 몰라도 되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관계부사로 바뀔 수 있는데, 어쨌거나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지 않겠나 라고 보면은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게 사실 좀 중요한데요. 진짜로 고등학생이 돼서 한 고등학교 2학년 때 얘를 다시 배우게 되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 3개 정도를 더 써요. 한 8번까지 나옵니다. 좀 알려는 드릴게요. 지금은 그걸 알으라고 하진 않지만 또 궁금할 수 있잖아. 그 3개가 더 있는 게 뭐지? 소유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요. 명사 나오고 빈칸 뚫려 있고, 뭐 명사 나오고 불완전한 절, 그러면 선행사의 명사가 뭐뭐 하는, 이런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언제 쓰겠냐라는 그 판단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아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추상명사가 나와 the fact나 news나 rumor, 이런 추상명사, 눈에 안 보이는 명사가 나오고 빈칸이 뚫려 있고 뒤에가 완전한 절이에요. 그러면은 동격의 that이라는 놈도 있거든요. 그 독해 시간에 또 배운 사람은 알 겁니다. 동격의 that, 그래갖고 이 추상명사가 뭔지, 뭐가 뭐뭐라는 그러한 추상명사를 나타내는 동격의 that까지 이렇게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면 두 개 정도 더하게 되는 거구나. 써줄 걸 그랬나? 그래서 동격의 that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까지도 좀 더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일단은 동격의 대시라는 것은 우리가 배우진 않았으니까, 그리고 수일격 관계대명사가 이 패턴으로 잘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빈도수가 좀 적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린 거다. 동격에 대해서는 언제 가르쳐 줘야 될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고요. 동격에 대해서는 특수한 형태이긴 하니까 그거는 좀 따로 시간을 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관계부사까지, 그래서 관계부사는 기초와 심화적인 것을 함께 배우고, 그리고 모든 것을 조금 다 아울러내는 이 모양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복합관계사라는 것에 대해서 또 시간을 할애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생들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